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머스크의 예언이 적중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혹독한 시련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로봇택시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들여다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말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눈이 참 많이 왔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로스앤젤레스, LA는요, 현재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요, 뭐 미친 듯이 쇼핑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벌써 아울렛에 갔고, 뭐, 곳곳에 이제 백화점 쇼핑몰에 가서,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옷이나, 막 이런 다양하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보통 한 20%, 30%, 뭐 50%, 때로는 70%까지 할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의 그 쇼핑몰이, 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어젯밤에 사실 밤부터 자정부터 하거든요. 문을 열거든요. 사람들이 줄 서 있죠.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면 그때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서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서 먼저 100인치짜리 뭐 150인짜리 TV를 딱 잡는 사람이 이제 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TV 많이 보셨죠. 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총격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미국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뭐 이번 주가 연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철학을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success라는 표현이 있죠. success. 자,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uccess is not a luck.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t is a game of patience and hard wor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게임이고 정말 엄청난 hard work, 노력과 수고의 그 땀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성공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 그러면요, 누군가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에이, 저 사람 뭐 부모님이 부자인가 보다. 아니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저래. 뭐 재수가 좋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보통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운이 없어서 안 된 거야. 나는 뭐 재수가 없고, 나는 나에게 때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공이라는 거, 자, 보시면 단순히 운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란 it is a game of patience and hard work. 정말 그 인내의 싸움이고 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력의 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좋은 근육질의 사람을 보게 되면요, 남자들은 나도 저 근육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떡 벌어진 어깨에 그 탄탄한 몸매를 갖고 싶어 하는데,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몸이 탄탄한 몸매를 원하는 여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육이랄지 탄탄한 몸을 가지려면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짐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육을 만들려면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없어요. 체육관 가서 정말 빡세게 해야 되죠. 운동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인상을 써가면서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이제 드디어 몸에 이제 바디의 쉐입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매일 조깅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번에 가족끼리 여행을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힘이 좋아요. 옛날 어릴 때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데스밸리를 가고 우리가 하이킹 많이 하거든요. 많이 걸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더 젊다 보니까요, 젊은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굉장히 잘 걷고 또 잘 뛰고,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조깅을 해놓으니까 사실 뭐 걷고 뛰고 하는 부분에 체력적으로 여전히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내가 꾸준하게 조깅을 해놓으니까 몸을 관리하니까 아이들하고 여행 자체가요 굉장히 즐겁죠. 사실 제가 운전을 뭐 거의 20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베가스까지 가야 되죠. 또 뭐 베가스에서 이 데스밸리까지 가야 되죠. 뭐 이게 오고 가고 왕복 따지면요 거의 20시간을 막 운전했다고 보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뜬하게 이 사실 영상도 만들어 드릴 정도로 체력이 이제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그런 여유나 성공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투자도 지금 테슬라 투자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는 많이 오르고 나니까 200대를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300대에 안착을 해버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권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댓글에도 뭐 징징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징징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징징대는 사람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자, 뭐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길게 투자하면요. 이 사실은 그 많은 걸 경험하거든요. 오르고 내리는 걸 동시에 다 경험합니다. 징징대는 건요, 항상 고점에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안 오르니까 늘 밑에 머물렀으니까 본인 고점을 돌파를 못하니까 계속 징징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요, 단시간에 뭐 내가 2년 만에 3년 만에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5년 동안도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막 나는 상승을 초반에 경험하고 뒤에는 계속 하락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투자의 기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고점에 들어와서 하락을 다 경험합니다. 어떻게 고점, 중점, 초점을 다 다루겠습니까? 차트 분석한다고 그게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여러분, 차트 공부해가지고 투자한 사람 중에 돈 제대로 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그 친구들 저를 부러워합니다. 왜요?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했거든요. 단순해요. 오랫동안 좋은 기업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미래의 성장까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애플 굉장한 수익을 가져오거든요. 그 길게 투자하면요, 그냥 돈을 다 벌게 돼 있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요. 근데 뭐 어줍잖게 차트 하면서 음봉 양봉 하다가요, 망한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타이밍 찾다가 결국은 정말 큰 타이밍은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찾아오거든요.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평생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 앤 홀드가 중요한 건데, 바이 앤 홀드를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독한 하락이 찾아올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이런 초고금리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쳐요. 근데 사실 그때에 바닥을 칠 때요,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량이 깡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 테슬라 같은 주식도 계속 사모으다 보면, 그 떨어졌을 때 사모으다 보면 계속 늘어나죠. 근데 지금 주식이 이렇게 크게 쫙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타임이 오니까, 결국 이 시대가 오니까, 결국은 숫자 많은 게 깡패라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아요. 뭐 때로는 난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얼마 투자하지도 못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요, 결국 그 자산이 모이고 그 자산이 커지게 되면 더 커지게 되고, 점점 시간이 결국은 복리 효과로 늘어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남이 더 많이 지금 수익이 났다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꼭 이런 분들 계십니다. 조깅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조깅하면 뭐 돈이 그 조깅도 돈 많이 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요즘 한국도 조깅이 붐이 불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조깅의 붐이 일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골프 치는 뭐 붐이 일 때부터 조깅하라 그랬죠. 매일매일 뛰라 그랬죠. 근데 요즘 뭐 한국 조깅이 유행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조깅만큼 돈 안 드는 게 없다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깅도 돈 많이 든대요. 왜냐? 지금 뭐 밖에 나가면 조깅 동호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비싼 옷 입고 핏이 나오는 거, 막 그 운동화도 뭐 나이키 사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훌쩍훌쩍 돈이 지출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뭔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뛰냐고요. 그냥 난닝구 입고 뛰라고요.
뭘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뜁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뛰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낫는 거 입고 뛰면 되는데 쓸데없이 자꾸 비싸게 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돈 드릴 돈이 있으면요, 그 돈 가지고 테슬라 주식 한 주라도 더 사세요. 오늘 여러분, 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지금 주변에 뭐 옷 사러 가고 난리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아까운 게 옷 사는 돈이에요. 저는 옷을 사질 않아요.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여기 10불, 20불짜리 있죠. 이번에도 그냥 H&M 갔더니요, 10불, 20불짜리가 널려 있어요. 그냥 그런 거 한두 개 사서 입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옷에다가 돈 쓰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투자할 돈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고요, 쓸데없는 소비하지 마세요. 그것도 힘들죠. 하드워크입니다. 인내예요. 여러분, 결국은 성공은요, 인내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애쓰는 사람의 그 싸움이라고요. 애쓰는 그 열정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도 줄이고 그냥 낫는 거 입고 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비싼 걸 사려고 합니까? 신발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신어도 돼요. 뛸 때. 뭐 나이키를 저 고집하고 너이키 입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이키 사시라고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낀 돈으로 뭐예요? 테슬라 주식 한 주를 더 사면요, 이게 5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오겠습니까? 그때 누리셔도 돼요. 여러분, 한 10억 만들고 현금 자산 15억 만들고 나서 누리셔도 돼요. 5억 만들고 나서 누리셔도 돼요. 그때는 멋지게 나가서 플렉스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그 돈 가지고요, 나중에 그 돈이 모여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주식을 샀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빠르게 불어난다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최대한 아끼고, 성공이라고 하는 건 하드워크, 페이션스, 인내의 결과고 정말 열심히 애쓰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매크로 상황과 미국 현지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조업 지수 나왔거든요. 자, PMI 지수가 나왔는데, 자, 오늘 50.3을 돌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 PMI 지수가요, 50.3, 즉 50을 뛰어넘으면, 이제 공장들이나 회사들이 뭔가 이제 확장으로 들어간다. 저 플러스로 돼서, 이제는 뭔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50.3이 나오면서 조금 살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이 5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랐죠. 0.2%가요. 자, 그리고 지금 원래 로이터에서 통계가요, 예상치가 50.2인데 그것도 이제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중국의 이 제조업 섹터의 분위기가 그동안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2달간 뭔가 이렇게 회복이 나는 것처럼 분위기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중국의 제조업체들, 즉 중국의 공장들이 전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주문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산 가격 자체도 뭐 계속해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국 기업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무, 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격을 후려쳐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중국 안에서 과잉 공급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은요, 그것마저도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주문량도 너무 줄어버렸어요. 주문량도 전 세계 공장이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디프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량이 줄죠. 지금 뭐 각 나라들이 이전처럼 팽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달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50.1, 50.3, 자, 50을 넘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노란색으로 하랬죠. 최근에 중국의 스티뮬러스 어나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한 발표, 실제로 돈을 이제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양책이 결국은 이 공장들의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하죠. 근데 지금 중국 안에서는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이 트럼프가 중국에게 큰 또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살아난 심리가 또 사라질지 모른다. 즉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 업체들에서 만든 물건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된 것은요, 중국에게는 굉장히 또 악재, 찬물을 끼얹을 거다. 이 현재 긍정론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어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트럼프는 또 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세도 계속 싸움하다 보면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이 지금 한국과요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조선이랄지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경쟁을 했다가 이제 다 밀렸잖아요. 왜냐면 중국이 싸게 공급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국의 경쟁력은 뭐 반도체랄지 배터리랄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배터리 같은 거. 근데 이제는 배터리도 뭐 중국 쪽이 이제 뭐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도 뭐 기술도 다 뺐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도 나름대로 뭐 계속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특히 지금은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이제 소위 말해서 AI 관련된 이런 칩에 대해서 한국이 늦었잖아요. 사실 그런 쪽으로 개발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그 대한민국이요, 중국과 모든 영역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요, 중국이 미국에게 제재를 받아가 눌려 있는 게 한국이 다시 격차를 벌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남이 잘못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동안 중국이 한국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부분에서는요, 미국이 때려주는 건 굉장히 사실 고마운 거죠. 그래야 사실은 격차가 더 늘어나면서 한국도 이 상황에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 리더십들에 굉장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지금은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머스크가 뭘 얘기했냐면요, Many car companies won't make it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성공하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 소릴까? 뭔 뚱땅지 같은 소릴까 하는데, 아래쪽의 내용에 대한 댓글 반응이거든요. 자, 아래쪽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보시면요. 자, 지금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자, two unnamed Nissan executives said the company has 12 to 14 months to survive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닛산의 현재 그 리더십들 있죠. 닛산의 경영진들이 2명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익명으로 얘기했겠죠. 자, 익명으로 닛산의 이 리더십에 있는 핵심 간부급 2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지금 닛산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서바이브 하기에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12개월에서 14개월, 1년 남짓 남았다라는 거예요. 1년 후가 지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면 닛산이라는 회사는 파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닛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닛산 cut more than 9,000 jobs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벌써, 이번 달 초에 닛산이요, 9,000개의 일자리를 이제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9,000개면 꽤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가 10,000개의 일자리를 해고한다, 10,000명을 자른다 그러면 그 굉장한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근데 닛산도 9,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숫자를 해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닛산이 경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 기업들이 가장 이 어려울 때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바로 사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면서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인건비 줄이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10,000명씩 자른다? 한 사람당 10만 불,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거 다 따져 10만 불로 따지더라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체력을 유지하고 버티려면요, 사람부터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쟁이들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회사 들어가서
그냥 다니다 보면요. 어느새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면, 회사가 무너지면요. 나도 똑같이 밖으로 나와 내던져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시간부터 본업을 충실하되 현금채굴 해서 그걸로 계속 자산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 주식도 사고 계속해서 자산을 사 모아서 여러분들 자산이 커가는 걸, 컸을 때 나중에 이런 위기가 닥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닛산이 이렇게 9천 명의 일자리를 해고하고 동시에 생산도 있죠. 생산도 지금 뭐 뚝 떨어지게끔 지금 현재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줄인다? 뭔 말입니까? 이건요, 결국 수요가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빈약하다는 건 지금 이 닛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폭스바겐 정말 어렵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그 기업이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이라고 하는 홈그라운드에서 회사를 문 닫는다고 합니다. 세 개를 공장을 문을 닫는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울산에 있는 현대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경제가 힘들고, 그 자동차 회사가 어려우면 사실 회사 문을 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가 지금 닛산의 문제도 아니고, 폭스바겐의 문제, 이게 지금 모든 내연기관차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GM도 뭐 사람 줄이고 공장 뭐 작동 안 한다 그러죠. 포드도 마찬가지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머스크에게 보란 듯이 현재 그 자신들의 이 회사 있죠. 미국에 있는 이 기업을 향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다가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요. 다른 회사는 대출을 안 해주면서 뭐 리비안을 키워서 테슬라에게 대항마가 되게 하겠다. 지금 테슬라가 너무 독보적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치사하게 정치적인 행동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내연차와 이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수익이 안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적자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다 적자일 수밖에 없는 중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요, 여러분, 지금 중국 회사들 뭐 BYD까지 다 포함해서 정부로부터 생산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망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중국 회사들도 버티는 게요. 지금 뭐 플러스가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버티는 거는 다 정부에서 그냥 무한대로 계속 도와주는 거죠. 특히 지방 정부는 더 많이 도와주거든요. 지방 정부들은요, 그 지역의 인력 고용이랄지 경제를 위해서 자동차 회사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들은, 중국의 성들은요, 그 성 안에 뭐 자동차 회사를 모시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옛날에 현대도 베이징 뭐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지금 그랬는데 우후죽순으로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게 지방 정부들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자금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위에 일론 머스크 말이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Many car companies won't make it.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망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애플의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많은 그 피처폰 회사들이 망했듯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제 각 그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지금 뭐,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씩 점점 더 이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규제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몰리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내몰리니까. 그리고 시간을 주면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전기차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연차처럼 뚝딱뚝딱 만들고 엔진 만들어서 넣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대충 해서 하면은 모두가 똑같아지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아니, 폭스바겐보다 중국 차가 더 나은데 뭐하러 폭스바겐을 타겠습니까?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매출이 좋죠. 그게 뭐예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가 잘 팔리는 거예요. 테슬라를 정말 타보면요, 타보고 운전해보면, 이게 다르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BMW나, 항상 벤츠 이쪽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타보고 나서는요,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테슬라가 너무 좋아요. 타보면요. 이 소프트웨어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형편이 없거든요. BMW나 아무리 프리미엄 차라 그런데도
그냥 내연기관차라고 보면 돼요. 그냥 뭐 엔진에 그 가는 거고요. 테슬라는 네 바퀴에 그냥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요. 이 머스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예언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를 수익 나는 전기차를 못 만들면 망한다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는 회사는 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연차들이 많은 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오늘 일부 때도 트럼프가 머스크를 불러서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나 뭐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내달리고 있는 저런 모습을 계속 짓누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테슬라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규제를 좀 없애야 발전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겐 청신호가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이죠. 가장 지금 앞서가는 이 자율주행과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같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머스크가 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적중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움을 감지 못할 그런 수준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로봇택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텍사스 공장 주변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 현재 테스트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캡이 텍사스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요, 현재 지금 이 내년 출시를 앞두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죠. 굉장히 스무드하고 움직임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버전 13이 지금 뭐 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과거 거보다 12점 버전보다 13 버전은 5배에서 6배 이상 더 완성도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현재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더 빨라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좀 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이제 이렇게 이 로봇택시가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 기정사실을 속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요. 지금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몇 마일을 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몇 마일을 굴러다닐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좀 투표를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1등은요, 200에서 350마일을 하루 정도 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등은요, 50에서 200마일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35.8% 나왔어요. 자, 그리고 17.3%는 350에서 550마일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는 550에서 1000마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통계를 잡을 수 있냐면, 현재 이 뉴욕에 있는 옐로캡 같은 이런 그 택시 라이드 있죠. 택시가 보통 어느 정도 가는지 평균적으로, 그리고 또 우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달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택시가요, average taxi ride is about 2 miles long이라고 합니다. 택시가 평균적으로 한 2마일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2마일 정도 가는 게 평균이에요. 이 택시를 타면요. 그리고 average 우버 드라이브, 우버를 탔을 때는 보통 한 5마일 정도를 달려가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거리가 택시나 우버의 평균인데,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50에서 200마일 정도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5마일 기준으로, 우버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버가 지금 사람들 태우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버 5마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50마일을 하루에 운행한다? 10번을 사람을 태우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마일까지 간다라고 하루에 운전했을 때에는 40번 정도를 태우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40번 정도, 여러분들이 우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손님을 40번씩 태울 수 있다? 과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50에서 한 200마일 정도가 하루에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자, 그런 면에서는 지금 투표에서 2등을 한 35.8% 나온 50에서 200마일 per day,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있다. 물론 또 어떤 날은 200을 넘어가는 날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계산들이 벌써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요. 만약에 하루에 200마일 정도를 운행할 것이다라고 하면 마일당 몇 달러를 책정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예상치는 나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제 구체적인 계산치가 나올 텐데, 좀 만약에 뭐 이렇게 200마일에서 마일당 1달러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려면 하루에 1달러니까 200달러를 벌어오겠죠. 200마일 달리게 되면요. 그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에 200달러씩 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열흘을 한다 이러면 2,000불을 버는 거죠. 열흘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만약에 30 하면은 이제 6,000불을 벌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자기 혼자서 가서 이렇게 벌어오는 거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2026년도쯤에 200만 대 정도를 공급해서 돌린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캐시카우가 되겠죠. 뭐 그냥 한 대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0만 대가 만약에 전국에 깔린다고 했을 때 정말 굉장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점점 더 테슬라 로보택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또 흥분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와 비백이 드디어 백악관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저 국회를 향해 간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그 위에 보시면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죠. 그 도지라고 불립니다. 정부 효율위원회인데, 자, 정부 효율위원회의 대장인 현재 이 일론 머스크와 비백이 캐피털 힐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is upcoming week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이제 이 의사당이 국회로 가가지고, 자, 당연히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죠. 연방 정부를 향해서 정부에 어떻게 하면 혁신을 이룰 것인가, 개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개혁 과제, 프로포즈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오늘 1부 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1부 때도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의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정부의 지출이라는 거죠. 그것도 과도한 지출입니다. Overspending이 cause 이 인플레이션을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이 정부에서 그냥 막 눈먼 돈이 너무나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 이 overspending 자체를요 줄이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이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재정 적자도 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요. 자, 그렇게 되면 나라 살림도 좋아지고 나라가 더 강력해지겠죠. 그건 곧 주식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지의 대표 일론 머스크와 비백이 드디어 이제 나아가서 국가 혁신을 이제 만드는 과제로 가고 있는 건데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불러다가 땡스기빙 뭐 이 파티에 머스크를 초대해서 자기 옆에 앉혔다. 지금 뭐 굉장한 이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정부 효율적인 거 일을 하다 보면요. 결국 트럼프가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해줍니다. 여러 가지 그 지금 테슬라에게 유리한 법안들 있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중국과 경쟁하고 또 중국을 더 짓누르려면요. 테슬라가 잘 돼야 되니까 당연히 규제를 이제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겠습니다. 레이저게스였습니다.